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한국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반만 년의 역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단일민족이 맞습니다. 이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만 유전이 됩니다. 분자 유전학을 이용해서 이 미토콘드리아형의 이동을 추적하면 최초로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들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빠져나올 때는 전기 구석기 문명을 지닌 상태였습니다. 물론 대규모 이주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 소수의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난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류 중 어떤 그룹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바이카로 부근으로, 또 일부는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또 일부는 인도 대륙과 동남아시아로 내려갔습니다. 약 2만 년 전에는 위스콘신 빙기라고 불리는 추운 시기였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이 증발된 바닷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얼음으로 육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00m 이상 낮았습니다.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는 지금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순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베링 해협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시베리아 지역과 알래스카가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이칼호를 지나친 몽골리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빙기에는 우리나라도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서해는 아예 없었고 동해는 호수였습니다. 일본과 타이완도 우리나라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흙을 구워서 토기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와 아무르강, 즉 흑룡강 유역과 일본에 이르는 이 환동해 지역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 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더 이전에 토기가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있습니다만 이 토기를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원주민들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고조선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묘제인 이 고인돌은 계급사회가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정표입니다. 위만이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고조선의 준왕을 속여서 왕위를 찬탈하였으니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위만조선이라는 명칭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굳이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조선입니다. 근세조선과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그 자체가 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고조선이라는 정치 체제는 몰락하였으나 고조선의 유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 남았습니다. 이 고조선이 해체되면서 여러 부여족 계열의 나라들이 잇따라 세워지게 됩니다. 이 부여족이 세운 나라로 해모스의 북부역, 헤브르의 동부역, 그리고 추모왕이 세운 졸본부여가 있습니다. 졸본부여가 고구려입니다. 이 부여는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부리아트족이 남하하면서 세운 나라들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코리족 역시 부리아트족의 한 부족입니다. 바이칼호 부근을 떠난 사람들은 남쪽으로도 내려왔지만 서쪽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몽골, 선비, 흉노, 거란이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바이칼호를 떠나 퍼져나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시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꾸준히 이주가 늘어났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생존을 위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약탈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꼴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을 욕으로 부르는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고조선 지역에 한 사군을 설치할 때 이 사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조선의 유민들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추모왕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바탕이 되었던 국민 역시 고조선의 유민들이었을 것입니다. 백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여족 출신의 지배그룹이었습니다. 백제가 한강유역으로 내려왔을 때 그 지역의 선주민은 고조선의 유민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진안, 변안이라는 고조선의 정치체제를 갖춘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로왕이 가야로 들어올 때 토착 세력이었던 구간의 아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고조선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진한의 사로육촌 구성원들 모두도 고조선의 유민들입니다. 사로육촌 거주민은 신라 건국의 바탕이 된 주민들입니다. 이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을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다들 조금씩 과장하거나 첨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록입니다. 당대에 조각된 금성문의 비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새길 때 장수왕이 엄정하게 진실만 새겼을까요? 아무래도 공적은 조금 부풀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든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사관의 선택이 개입된 기록입니다. 물론 기록과 유물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반론이 있을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로맨스는 어떻습니까? 삼국유사의 기록대로라면 선화공주는 무왕의 왕후가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 미륵사지 석탑 금제 살일 봉안기가 출토되면서 무왕의 왕후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화공주가 원래 왕후였는데 일찍 돌아가시자 무왕이 세장가를 사택시에게 들었다. 무왕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선화공주는 그 중 한 명이다 등등입니다. 저는 역사는 과학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토머스 쿤이 말했듯이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형성되기보다는 연구자 집단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화공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하나 드러난 셈입니다. 앞으로는 선화공주가 무왕의 왕후가 아니었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언젠가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허구였다고 역사학자 대다수가 생각하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라 문무왕의 비문에 투후라는 두 글자가 발견됐을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라 지배계급의 한 축은 흉노였다는 사실은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추모왕이 북부여를 떠날 때 따라간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이 백제는 백가가 바다를 건너 백제라고 부른다 라는 기록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들은 몇 명인지 신라와 가야로 들어온 흉노의 세력은 몇 명인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백제의 경우 백가의 이 가를 당시의 호와 같다고 생각하면
백호 5,600명 남짓입니다. 신라는 이 골품제를 운영한 나라이니까 귀족의 수를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금으로 칠을 한 35호의 금입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금입택을 진골귀족의 저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골계급의 귀족의 수는 또 얼마이겠습니까? 전성기를 기준으로 고구려의 인구는 350만, 백제는 100만에서 200만, 신라는 1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배층인 부여족과 흉노족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이칼호를 떠나 동남아시아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은 그 지역을 선점하고 있던 많은 수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인구의 유전자 풀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오스트로네시아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고구려와 백제, 가야, 신라를 건국한 도래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조선족 안으로 흡수되지 않았을까요? 최근의 분자 유전학에 이 답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족은 우리와 유전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유전적으로는 한족보다는 유럽인들이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이 요양성과 산동성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형 분포는 한국인, 일본인과 거의 같습니다. 이 Y 염색체형은 좀 다르지만 여자들은 거의 같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외할머니, 즉 까마득하게 위로 쭉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같은 민족인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이 과학적 근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비파형 동금이 출토되는 고조선의 강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의견들이 모이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우리 민족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